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은 수의 기운이 극대화되며 토끼띠에게는 감정의 깊이와 직관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본래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내면은 매우 예리하고 분석적입니다. 목은 자라나는 생명력, 성장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수기운이 더해지면 그 성장은 더욱 빠르게 일어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듯 감정의 불안정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토끼띠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기 쉬운 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수성이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곧 변화와 흐름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토끼띠는 이 흐름 속에서 직감적으로 방향을 읽을 수 있지만 조급히 움직이면 운이 흩어집니다. 사주에서 목이 수를 만나면 생기가 돌지만 수가 지나치면 목이 약해지고 의지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11월에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당장 움직이기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황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감정의 물결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적으로 수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의미하며 목기운은 방향성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수가 목을 생하되 그 물이 맑을수록 나무는 곱게 자라고 물이 탁하면 나무는 굽습니다. 즉,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맑음을 유지해야 진짜 기회가 들어옵니다. 명상, 조용한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사소한 습관이 오히려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11월에 토끼띠는 움직임 속의 정지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띠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시기일지라도 토끼띠는 한 걸음 물러서서 큰 흐름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주적으로 수는 지혜, 목은 성장의 에너지이므로 이 달은 배움과 통찰의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많더라도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면 수기운은 오히려 강력한 조력자로 바뀝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11월 토끼띠의 운을 여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11월 토끼띠의 재물운은 조용하지만 단단히 뿌리 내리는 흐름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고 이달의 주도 기운인 수는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에서 돈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지만 그것이 폭발적이거나 즉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기운은 서서히 스며드는 기운이기에 이번 달의 재물운은 갑작스러운 횡재보다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흐름입니다.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지출을 통제하고 실속을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정체된 듯 보여도 내부에서는 재물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목기운을 가진 토끼띠에게 수기운은 마치 비와 같습니다. 적당히 내리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지만 비가 너무 많으면 흙이 약해지고 뿌리가 흔들립니다. 즉,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더라도 과욕을 부리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유혹의 달이기도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이나 단기 투자, 급격한 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 수가 강할 때는 판단력이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재물운은 안정과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기운이 살아있으니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건 좋지만 그 시도는 작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이나 소비를 줄이고 그 금액을 적금이나 펀드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돌리는 것이 길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내년 초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 폭발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리한 확장이나 과시는 금전의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회는 조용히 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수는 흘러가는 기운이지만 그 안에는 정보와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이나 오랜 인연 속에서 뜻밖의 재물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잡으려면 빨리 움직이기보다 감각적으로 흐름을 읽기가 중요합니다. 내면이 고요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토끼띠는 감각이 예민하고 흐름을 읽는 재능이 있으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히 움직이면 재물의 문이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1월의 토끼띠 재물운은 확장보다 정리, 속도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며 감정적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맑아집니다. 지금의 절제가 내년 금기운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며 겨울의 끝에서 봄의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1월의 토끼띠는 눈에 띄게 귀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귀인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의 기운은 인연과 성장 그리고 연결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수의 기운이 더해지면 인연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 과거에 잠시 스쳐간 인연 속에서 뜻밖의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럽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띠이지만 때로는 예민한 감정 때문에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의 귀인운은 경청과 겸손 속에서 열립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그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사주에서 목이 수를 만나면 상대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판단보다 포용이 필요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귀인의 문이 열리고 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혹은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소홀했던 관계 속에 복이 숨어 있으므로 작은 인연이라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1월은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귀인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내뱉으면 수기운이 탁해져 운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귀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내년의 재물운이나 기회운과 연결되는 운명의 연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적으로 수기운은 정보를 의미하며 목기운은 그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귀인을 통해 들어오는 말 한마디, 조언 한 줄이 앞으로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눈치가 빠르고 기운의 변화를 잘 느끼는 띠이므로 직감이 시키는 인연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의 귀인운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진짜 복을 만들어줍니다. 겸손히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늘은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귀인의 도움은 단지 타인의 손길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진심이 부른 인연의 결실입니다. 11월은 수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달로 토끼띠에게는 육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안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목은 생명력, 성장, 그리고 유연성을 상징하는데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무의 뿌리가 물에 잠기듯 중심이 약해집니다. 즉,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면 몸의 기운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기운이 강하면 신장과 혈액순환, 하체의 냉증,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몸을 덮이고 마음을 식히는 것이 건강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띠이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에 피로가 누적되면 그것이 몸의 피로로 바뀌는 구조를 가집니다. 즉, 스트레스와 감정 기복이 그대로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수면과 따뜻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찬 음식이나 늦은 밤의 과로는 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구기자차처럼 몸을 덮이면서 간과 신장을 보하는 음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목기운이 약해지면 혈색이 옅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의욕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이 건강해지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빛에 힘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 순환을 돕는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 20분 정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햇볕을 받는 것은 목기운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햇볕의 양기는 수기운의 냉기를 중화시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토끼띠에게는 정서의 정화가 곧 건강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단순히 체력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수기운이 강할 때는 외부 감정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기운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조명이나 온도를 조금만 따뜻하게 조절해도 기운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번 달 건강의 핵심은 차가운 물속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는 나무처럼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운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하면 재물운까지 열립니다. 즉, 건강관리가 곧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 되는 달입니다. 11월의 토끼띠는 감정의 흐름이 유독 예민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감성이 풍부해지는 동시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목은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유연한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는 속성도 지닙니다. 즉, 이번 달은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며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감정적 경험은 오히려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토끼띠는 평소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만 감정이 깊을수록 자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말을 아끼거나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그 마음을 조금 열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복을 부릅니다. 사주에서 목기운은 소통을 의미하고 수기운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에서 논리보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수기운은 생각보다 감정적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설명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짧은 말이 오랜 오해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나이 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자연스레 풀립니다. 토끼띠는 본래 타인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띠라서 주변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화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나의 마음을 지키는 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목이 수에 지나치게 젖으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운은 겉보기엔 미묘하지만 속으로는 정리와 재정립의 흐름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면 오래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화해를 넘어 가족의 운 전체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11월의 토끼띠는 말보다 마음이 통하는 달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랑이 돌아오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이런 조화로운 소통이 곧 다음 달의 행운을 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11월의 토끼띠는 사회적 관계와 직장 내 입지에서 부드러운 리더십 이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지녀 협력, 소통, 유연한 조정을 잘합니다. 여기에 수의 기운이 더해지면 그 부드러움이 지혜로 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힘이 강해집니다. 다만 수기운이 과도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되
마지막에는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의 기운이 곧 기회로 연결됩니다. 목기운이 강한 토끼띠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운이 커집니다. 협력과 네트워크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추천이 들어올 수 있으며 동료나 상사로부터 신뢰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맞추려 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본인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수기운이 과하면 타인의 기운에 휩쓸리는 경향이 생기므로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또한 명예보다 실속의 달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꾸준함과 진정성이 평가받습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서거나 결과를 서두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목기운은 시간이 쌓여야 큰 나무로 성장하듯 지금의 꾸준함이 내년 초 금의 기운이 들어올 때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은 금전운과 직결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 토끼띠는 사람을 통해 운이 확장되는 흐름을 지닙니다. 외로이 경쟁하는 자세보다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면 복이 배가 됩니다. 사주에서 수와 목의 조합은 조율과 이해를 뜻하기에 중간 역할을 맡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동료 간의 갈등을 풀거나 프로젝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이 들어온다면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결국 이번 달의 토끼띠에게 사회적 운은 사람을 품는 지혜에서 열립니다. 주변의 신뢰를 얻는 것 자체가 금전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이달에 맺은 관계와 신뢰는 내년의 귀인운과 재물운의 토대가 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까지 정성을 담는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회적 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11월에 토끼띠에게 재물을 불러오는 핵심은 기운의 순환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목의 기운을 지닌 토끼띠는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지만 이 기운이 너무 정체되면 복이 쌓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목은 생명력의 상징이며 수는 그 목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수기운이 과한 11월에는 물이 넘쳐 흙이 약해지듯 기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는 새로운 것을 늘리기보다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은 흐름 속에서 생기고 흐름이 고이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공간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곧 재물운을 여는 일입니다. 토끼띠에게 좋은 물건은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초록색 식물은 목기운을 맑게 해주고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여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단, 식물이 너무 많으면 수기운이 과해져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크기가 작은 식물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또한 원목으로 만든 가구나 나무 장식품은 토끼띠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무는 땅과 하늘의 기운을 동시에 머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운을 이어주는 다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집의 동쪽, 즉 목기운이 강한 방향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물의 상징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조, 어항, 과도한 파란색 장식 등은 재물운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목은 물을 받지만 너무 많은 물은 나무를 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은 상징적으로만 두되 실제로는 공기의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통풍을 자주 시키고 물건의 위치를 바꾸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도 재물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리정돈은 이달의 가장 강력한 복운 실천법입니다. 사주에서 목은 질서와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간이 어질러져 있으면 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물건, 고장난 가전제품은 수기운의 탁한 에너지를 모음으로 과감히 정리하세요. 버림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띠는 자연과 연결될 때 복이 커집니다. 작은 나무나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재물을 키우는 상징적인 의식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며 내 재물의 뿌리가 튼튼해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기운이 실제로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정성을 담아 공간을 다스리고
자연의 기운을 생활 속에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11월 토끼띠에게 재물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11월은 토끼띠에게 외부의 성과보다 내부의 균형을 잡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토끼띠는 목의 기운을 지녔고 이 달은 수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수는 목을 생하지만 과하면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중심을 잃게 합니다. 즉, 이번 달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기운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수기운이 넘치면 감정이 요동치고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기를 잘 다스리면 오히려 목의 성장을 돕는 자양분이 됩니다. 지금의 차분한 준비가 내년 봄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인내와 절제가 가장 큰 재물이 되는 시기입니다. 11월은 사주 흐름으로 보면 정리와 재정비의 달입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토끼띠는 늘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멈춤이 복이 됩니다. 정체처럼 보이는 시기는 사실 하늘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때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이미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돈하며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수기운이 감정과 직관을 자극하므로 생각이 많아질수록 기운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를 단순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리듬, 정돈된 공간, 규칙적인 생활이 운을 맑게 해줍니다. 감사의 마음도 복을 쌓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사주에서 수는 인연과 감정, 목은 성장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를 감사로 정리하면 그것이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누가 나에게 귀인이었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수기운이 감정의 문을 여는 달이므로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다음 달의 귀인운이 강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재정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가 흐르는 달은 돈의 흐름도 함께 움직입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내년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감각이 섬세하므로 숫자 하나를 세심히 다루는 태도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11월의 토끼띠는 정리의 달이자 준비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잎을 떨구고 뿌리의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에서는 다음 봄을 위한 성장의 힘이 쌓이는 때입니다. 감사와 인내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마음이 결국 재물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인내와 섬세한 감각은 곧 복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12월에는 이러한 내실이 응축되어 귀인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